오늘은요, 울진의 1500년 전 신라시대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니, 타임머신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바로 이곳! 울진 봉평 신라비 전시관에 가면은 1500년 전 울진의 역사의 숨결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저와 함께 역사 속으로 한번 떠나보시지요. 따라오세요. 국내 최대 규모의 비석박물관, 울진 봉평 신라비 전시관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입구를 채 지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만나는 것은 바로 이것, 비석거리인데요. 이 비석들은 강원도 관찰사, 평해읍 군수, 울진의 현령 등 그들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송덕비들을 이곳에 이렇게 다 모아서 거리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일단은 첫인상부터 좀 색다른 곳이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비석들이 저를 호위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가자! 따라오너라! 화살표를 따라 고대사 연구에 필요한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고 해서 더욱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와, 이게 봉평 신라비구나. 봉평 신라비가 발견되면서 고대사 연구가 활성화됐다고 하는데요. 어느 농부를 통해 발견되기 전까지 땅속에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발견되지 못했다면 역사의 한 조각을 잃을 뻔했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석하면 네모 반듯하고의 갓도 씌워져 있고 밑에 호랑이, 거북이 이런 거 있는 비석을 생각을 하는데, 이 봉평 신라비는 일반 자연석에 한쪽 면만 이렇게 다듬어서 글을 새겨놨어요. 독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곤장 100대를 때렸대요. 봉평 비문에 담긴 398자에서 6세기 신라의 역사와 생활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삼국사기의 기록이 사실이란 걸 증명하기도 합니다. 이 봉평 신라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봉평리에서 출토된 거지만은 법흥왕이 524년에 세운 비석입니다. 그 내용은 보면은 이 지역에, 울진 지역에 약 6세기 전반에 어떤 모종의 사태가 발생을 해요. 아마 반란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지역민들이 신라에 대한 반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신라에서 법흥왕이 대군을 일으켜서 진압을 하고, 그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반란한 사람들에 대한 벌을 줘요. 곤장 60대라든가 100대라든가 이런 처벌을 하고, 또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도록 이렇게 결사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신라 육부라든가 노인촌, 노인법 이런 내용이 나와서 520년에 삼국사기 보면 520년에 법흥왕이 율령 반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이 비석이 입증하는 자료가 돼갖고 그 당시 때 상당한 이제 그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죠. 이번에는 제2전시실을 찾았는데요. 제2전시실에는 신라, 백제, 고구려의 중요한 석비 10개를 실물 크기와 똑같이 만들어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2전시실인데요. 이곳에는 삼국시대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비석들을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아까 그 봉평 신라비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398자 안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었잖아요. 이 비석이라는 것이 그때 큰 일이나 무슨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기록을 해놓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은 페이스북, SNS 같이 그렇게
많은 것들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비석의 흐름만 봐도 역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갈 거예요. 다음은 제3전시실로 올라가 봤는데요. 이렇게 제3전시실에 오자마자 그 울산에 있는 반구대 그림이 이렇게 옆으로 보이네요. 이 3전시실에는 금석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인데요. 금석학은 돌이나 쇠 이런 곳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를 금석문이라고 하고, 그런 문자를 탁본하고 연구하는 것을 금석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19세기 조선시대에 금석학이 제대로 성립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글씨체에 대해서만 관심을 좀 가지다가 그 이후부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역사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여기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체험 전시실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종이 무늬를 위에 올려서 탁본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요. 옆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목조 건물들의 기둥머리를 장식하는 걸 쌓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와, 이거 제가 봐도 엄청 튼튼해요. 쌓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걸 만지면은 머리도 좋아지고 또 재미도 있어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봐왔던 봉평 신라비의 그 재현된 모습인데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오돌도돌 글자를 만지면서 그 울진의 그 1500년 그 역사를 손끝으로 좀 느껴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 뒤쪽으로 가면은 좀 더 다른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봉평 신라비 전시관 후원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한 비석들을 재현해서 전시해 두었습니다. 네, 이렇게요. 전시관을 싹 돌아보고 나면요. 전시관 뒤쪽에 이렇게 넓은 곳에 비석이 이렇게 많은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석이 한 군데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지금 같이 들어가서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보시죠. 우와, 비석들이 엄청 크다. 여기는 그야말로 비석들의 숲이네, 숲. 야외 전시관에 전시된 비석들은 마리 모형이지 실물로 보면 거의 복원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뚝우뚝 솟은 비석들이 꽤 많습니다. 약 한 35점 정도가 되는데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보보물급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1:1 크기로 실물과 똑같은 모습에 거의 똑같은 크기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근데 좀 특색이 있는 게 한반도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 그 출토 위치에다가 그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한 게 상당히 좀 재미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실제로 그 문화재가 있는 곳을 가면은 대부분 비각이 있어 갖고 실물을 제대로 못 보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만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모양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여러 군데 안 가고 한 군데서 다양하게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석 문화를 한 곳에서 모두 만날 수 있으니 자녀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싶을 땐 꼭 함께 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요, 이렇게 비석을 만지고 쓰다듬을 수 있답니다.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 비석은요,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인데요. 봉평 신라비가 울진까지 신라가 그 세력을 확장했다는 걸 증명한다면 이 비석은 드디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한강까지 세력을 뻗쳤다는 그걸 증명하는 비석입니다. 명실공히 자신을 태왕으로 칭했던 진흥왕이 자신이 이룬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진흥왕 순수비. 그야말로 왕의 위엄과 권력이 느껴집니다. 이 진흥왕 순수비는요, 무려 국보 3호입니다. 그만큼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진짜는 이렇게 만져볼 수 없다는 사실. 여기 와야 만져보실 수 있어요. 아, 국보 3호. 금속이나 돌에 새긴 금성문의 주종을 이루는 게 바로 석비인데요. 그래서 석비의 가치는 역사의 중요한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당대 문화를 전해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인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석비가 없었다면, 또한 석비에 새겨진 문자들이 없었다면 유구하게 흘러온 우리의 소중한 역사가 결코 후대에게 전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야외 비석공원에서 단연 시선을 압도하는 비석이 있었는데요. 와, 진짜 크다. 바로 광개토 대왕릉비입니다. 이 크기가 다 얼마야. 이 글자 크기도 제 손바닥만 해요. 진짜 크죠? 이 광개토 대왕릉비가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밝혀진 것 중엔 가장 큰 비석이래요. 이 광개토 대왕릉비 모형은 높이만 무려 7m 정도 되는데요. 모형이라고 하지만 무려 5억 원 이상을 들여 암석 재질부터 글자까지 실물에 가깝도록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 웅장한 크기만 봐도 그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고구려인들의 그 기세등등한 기상이 느껴지는데요. 지금은 중국에 있어서 만지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이렇게나마 광개토 대왕릉비를 볼 수가 있어서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봉평 신라비 전시관을 쫙 둘러봤는데요. 이 비석이라는 게 그 돌 하나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이런 비석들이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고 또 예술적으로도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새삼 깨닫고 돌아갑니다. 전국적으로도요, 이런 비석 전시관은 이곳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니까요. 아이들이랑 여기 딱 오시면 공부 안 하던 아이들도 역사에 딱 관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오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년 시절 초등학교 운동장을 마음껏 뛰어놀던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는데요. 울진 주인예술촌은 폐교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예술체험 공간입니다. 네, 여기는요, 주인예술촌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울진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한 곳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울진 지역의 예술을 좀 더 가깝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건물은요,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곳이고요. 이 안에는 울진 금강송으로 만든 목공예품이라던가 울진 지역의 풍경의 사진, 그림 또는 목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에 건립된 주인예술촌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 창작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작품 감상을 통해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가는 힐링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작품마다 작가들의 독특한 개성과 감성이 느껴졌는데요. 제가 이런 미술에는 일가견이 없지만 봤을 때 돌도 튀어나올 것 같고 물도 콸콸콸 흐르는 게 입체적인 느낌이에요.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이 올 여름에 울진 계곡에서 많이 보냈잖아요. 마치 그때 한번 봤을 것 같은, 그때 기억이 약간 새록새록 돋게 만드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에서 훌륭한 예술가가 탄생하듯이 역시 청명하고 아름다운 울진 예술가들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예 작품들도 전시돼 있었는데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기계가 느껴지는 글귀가 제 마음에 꼭 와닿았습니다. 부드러움 속에 강한 힘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서예 작품인데요. 감상하는 내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진짜 이쁘. 울진 금강송으로 만든 아기자기한 목공예 작품들과 다양한 목공예품들이 한층 멋을 자아냈습니다. 관람객들이 남기고 간 이 모양 저 모양의 발자취들이 참 정겹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품처럼 포근한 주인예술촌에서 친구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고 고무줄 놀이를 하던 그리운 추억들을 꺼내봤습니다. 도심 속의 큰 전시관이 아니라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서 이런 예술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큰 기업이 후원하는 메세나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공간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크고 화려한 공간은 아니지만 소박하고 또 오랜 시간 우리 아이들의 손때가 묻어있는 공간이라 그런지 오히려 여기에 있는 작품들은 울진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1500년 전의 울진도 만나보시고 또 예술작품 속에서 배어나오는 울진도 만나보셨는데요. 울진은 이 화려함 뿐만 아니라 또 깊고 차분한 그런 멋도 가지고 있는 고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중소기업의 공장 용지를 공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한 죽변 해양바이오 농공단지에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기업 업종은 음식료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부분 등이며 죽변 해양바이오 농공단지 분양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12월 10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은 12월 말까지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총 168명의 산불 감시원 및 전문 진화대원을 선발해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12개 산불 감시 초소에 설치된 감시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 방지 대책 본부는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산불 조심 홍보부를 설치하는 등 산불 방지를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 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 농업 경영인 양성을 위해 12월 31일까지 2015년도 후계 농업 경영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병력을 마쳤거나 군 면제자 또는 농업계 학교 졸업자 및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농업 관련 교육 이수자입니다. 울진군은 병해충에 강하고 생산량이 많은 울진 고랭지산 봄감자 보급종 신청을 받습니다. 봄감자 보급종 신청은 12월 25일까지며 공급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관내 읍면동 산업부서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울진군은 국민들의 건강지킴이가 되기 위해 매주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리적 여건이나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의료기관 방문에 불편을 겪고 계셨던 분들은 방문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셔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 휴일 당번약국을 안내합니다. 당번약국은 고려약국, 강약국, 제일약국, 백두산약국이 운영되며 울진읍은 메디칼 약국을 제외한 모든 약국이 운영되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